30년 전 일은 정말 내가 잘못했네. 자네의 개라도 뭐든 다 할 테니 제발 나 좀 살려주게. 수백 명의 비즈니스 리더들이 모인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 비즈니스 서밋. 한 남자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브래들리 콜린스. 콜린스 그룹의 대표이사로서 오만방자하게 음악 구로 온 남자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상대는 바로 아마노 음악 유마. 이제는 세계적인 기업 미래홀딩스의 대표이사로 알려진 남자. 하지만 30년 전 음악이 두 사람의 입장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어느 겨울날 브래들리는 유마에게 흙탕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입장 음악은 완벽하게 역전되었습니다. 과연 이 3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브래들리는 어째서 이토록 궁지에 몰리게 된 것일까요? 음악, 모든 것은 30년 전 그 겨울날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흙탕물을 뒤집어 쓴 18살 청년이 떨리는 손으로 노트에 적은 한 줄의 문장. 언젠가 반드시 되갚아준다. 그 맹세가 지금 막 현실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아마노 유마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어둑한 기숙사 방에서 눈을 뜨고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합니다. 아침 식사는 빵 한 조각과 커피가 전부입니다. 이번 달도 아슬아슬하겠네. 유마는 통장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한숨을 쉽니다. 장학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해 매일 3개의 아르바이트를 뛰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대학교 식당에서 설거지를, 점심시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고, 밤에는 동네 슈퍼에서 일하며 수업 사이사이 틈을 메웁니다. 평균 수면 시간은 4시간. 그럼에도 유마는 결코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반드시 컴퓨터 기술자가 될 겁니다. 어머니께서 믿어주신 제 꿈을 꼭 이룰 테니까요. 책상 서랍에는 편지 한 통이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고향에서 온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유마가 서울로 유학 오기 2달 전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유마가 초등학생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홀로 유마를 키우며 아들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억척같이 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유마에게 너는 반드시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사람이 될 거다. 엄마는 널 믿으니까. 어머니의 글씨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상에서 쓴 마지막 메시지. 어머니, 유마는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낡은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어느 겨울날, 유마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어이, 촌놈, 이리 와봐. 서울의 명문대학교, 살을 내는 듯한 겨울 캠퍼스, 두꺼운 코트 한 벌 살 돈도 없어 얇은 재킷 하나만 걸치고 떨며 걷던 유마였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브래들리 콜린스. 유복한 집안에서 자라 오만한 태도로 유명한 학생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유마가 경계하며 다가가자 브래들리의 주위에는 대여섯 명의 무리가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비열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너 맨날 도서관에 처박혀 있더라? 공부 벌레 나셨네. 브래들리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부하러 왔으니까요. 유마가 짧게 대답하자 주위 학생들이 킥킥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브래들리가 발치에 놓여있던 양동이를 들어 올려 유마의 머리 위로 치켜들었습니다. 이건 너 같은 흙수저가 평생 마셔볼 수도 없는 고급 커피님이시다. 다음 순간 차가운 액체가 유마의 머리부터 온몸으로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커피가 아니라 흙탕물이었습니다. 캠퍼스 웅덩이에서 퍼온 더러운 물이었습니다. 크하! 저 얼굴 좀 봐. 야, 사진 찍어, 사진. 인스타, 각 제대로 나오겠는데? 주위 학생들이 폭소를 터뜨리며 스마트폰을 들이댔습니다. 유마의 얇은 재킷은 흙탕물에 흠뻑 젖었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가 온몸을 덮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닦아내며 유마의 마음속에 격렬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 대 치고 싶다, 이런 놈들. 왜 아무 말도 못해? 아, 맞다. 거지들은 말대꾸할 권리도 없었나? 브래들리의 말에 주의가 더욱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유마의 주먹이 세게 쥐어졌습니다. 지금 손을 대면 장학금은 물론이고 학교도 끝이다. 어머니와의 약속. 유마는 이를 악물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등 뒤로 비웃음과 경멸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도망가는 거냐? 역시 흑수저는 어쩔 수 없네. 근성도 없는 놈. 두고 봐. 반드시 갚아주고 말겠어. 얼음장 같은 바람이 흙탕물에 젖은 몸을 가차없이 파고들었다. 그날 밤 유마는 좁은 기숙사 방에서 낡은 노트를 펼쳤다. 떨리는 손으로 단 한 줄을 써내려갔다. 언젠가 반드시 되갚아준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 후로도 유마의 힘겨운 생활은 계속되었다. 기숙사 복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들었어? 아마노게 또 흙탕물 뒤집어 썼다며? 진짜? 걔 맨날 괴롭힘 당하네. 뭐 일본인에다 가난뱅이니까 어쩔 수 없지. 우리랑은 사는 세계가 다르잖아. 웃음소리가 멀어져 갔다. 유마는 주먹을 꽉 쥐고 교과서를 펼쳤다. 두고 봐. 반드시 갚아주고 말 거야. 어느 날 수업은 컴퓨터 과학 강의였다. 담당 교수인 마틴 박사는 엄격하지만 공정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오늘의 과제는 데이터베이스 설계 최적화다. 다음 주까지 제출하도록.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빠져나갔다. 유마는 마지막까지 남아 질문하기 위해 교단으로 다가갔다. 마틴 교수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노 군이군. 말해보게. 교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유마는 과제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했다. 훌륭한 질문이군. 음악자네는 본질을 이해하려 하고 있어. 마틴 교수의 눈이 살짝 빛났다. 사실 자네가 지난주에 낸 보고서를 읽어봤는데 아주 흥미로운 관점 음악이었네. 어디서 그런 발상을 한 건가? 참고 문헌을 읽고 제 나름대로 생각해봤습니다. 겸손하군. 하지만 자네의 고찰은 대학원 수준에 가까워. 좀 더 자신감을 갖게. 교수의 말에 유마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흙탕물을 뒤집어 쓴 굴욕이 조금은 씻겨나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감사합니다. 아마노 군, 제안할 게 하나 있네. 내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해볼 생각 없나? 분명 귀중한 경험이 될 걸세. 유마의 눈이 둥그레졌다. 정말이십니까? 부디 부탁드립니다. 좋아. 그럼 다음 주부터 방과 후에 연구실로 오게. 이것이 유마의 인생에 있어 첫 번째 전환점이었다. 밤의 슈퍼마켓. 아르바이트 중 유마는 지친 몸으로 상품을 진열하고 있었다. 어이, 재팬이즈.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유마의 몸이 굳었다. 돌아보니 그곳에는 브래들리가 서 있었다. 친구 몇 명을 데리고 거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여기서 일하는 거냐? 진짜 가난뱅이였네. 사실 물건이 있으시면 계산대로 와주십시오. 유마는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야, 들었어. 마틴 교수 프로젝트에 들어갔다며. 브래들리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질투심이 섞여 있었다. 나도 추천받으려고 했는데 음악 거절당했단 말이야. 너 같은 가난뱅이가 뽑히다니. 실력으로 뽑힌 겁니다. 유마가 조용히 받아치자 브래들리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뭐라고? 건방지게. 이 가난뱅이가 브래들리는 상품 진열대의 캔을 집어들고는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렸다. 쨍그랑하는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다. 어이쿠, 손이 미끄러졌네. 주워, 그게 내 일이잖아. 브래들리와 친구들은 비웃으며 가게를 나갔다. 유마는 말없이 바닥에 음악 무릎을 꿇고 흩어진 캔을 주워 모았다.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언젠가 반드시. 마음속으로 유마는 몇 번이고 맹세의 말을 되뇌었다. 계절은 봄이 되고 캠퍼스에는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유마는 마틴 교수의 연구 프로젝트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아마노군, 이 분석 기법은 아주 독창적이군. 논문으로 써도 될 수준이야. 교수의 칭찬에 유마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연구실에는 또 한 명의 학생이 있었다. 에밀리 첸, 중국계 미국인 여학생이었다. 유마, 네 코드는 정말 우아해. 에밀리는 밝고 사교적이어서 유마에게 스스럼 없이 말을 걸어주는 몇 안 되는 친구 중 한 명이었다. 고마워. 에밀리의 알고리즘도 훌륭해. 서로 칭찬하기는. 하지만 유마, 넌 정말 대단해. 아르바이트를 3개나 하면서 이런 성적을 유지하다니. 에밀리의 말에 유마는 조금 쑥스러운 듯 웃었다. 어쩔 수 없지. 이번 주말에 우리 스터디 그룹에서 소풍 가는데 너도 올래? 네?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가도 괜찮을까요?
무슨 소리야? 음악, 우리 친구잖아. 에밀리의 미소는 유마의 마음을 따스하게 녹였다. 지금까지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유마에게 그녀는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주말 소풍 당일, 유마는 긴장된 마음으로 약속 장소인 공원으로 향했다. 유마, 이쪽이야. 이쪽. 에밀리가 손을 흔들며 그를 불렀다. 그곳에는 대여섯 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같은 연구 프로젝트 팀의 팀원들이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유마 씨, 에밀리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당신이 짠 코드 한번 봤는데 정말 감동적이던데요. 따뜻한 말 한마디에 유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들여지는 날이 올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맙습니다. 소풍은 즐거웠고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갔다. 집으로 돌아가던 길, 유마는 공원, 벤치에서 홀로 울고 있는 한 소년을 발견했다. 꼬마야, 무슨 일 있니? 유마가 말을 건네자 소년은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다.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엄마한테 혼날 텐데. 소년은 10살쯤 되어 보였다. 유마는 자신의 지갑을 열었다. 안에는 이번 주 생활비로 남겨둔 $50가 전부였다. 하지만 유마는 망설임 없이 그 돈을 소년에게 건넸다. 저기, 괜찮아. 어려울 땐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소년은 눈을 반짝이며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요. 달려가는 소년의 뒷모습을 보며 유마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비록 가난할지라도 누군가를 도울 수는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유마에게는 큰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온 유마는 어머니의 낡은 편지를 다시 읽었다. 항상 다른 사람에게 다정한 사람이 되어라. 돈이 없어도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머니,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창밖의 밤하늘을 보며 유마는 조용히 읊조렸다. 그리고 다음 주 연구 발표회가 열렸다. 유마는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를 시작했다. 발표회장에는 학부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도 자리하고 있었다. 이상으로 제가 제안하는 최적화 기법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를 마친 유마에게 장내에서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훌륭해. 아마노군은 장래가 아주 촉망되는군. 학부장님의 칭찬에 유마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때 발표회장 구석에서 팔짱을 낀 채 서 있는 브래들리의 모습이 유마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노골적인 불쾌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발표회가 끝나고 복도를 걷고 있을 때 브래들리가 유마의 앞을 가로막았다. 주제도 모르고 까불지 마. 이 가난뱅이야. 낮은 목소리로 읊조리며 브래들리는 일부러 유마의 어깨를 치고 지나갔다. 작은 희망에 빛이 보이기 시작한 유마의 인생. 하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더욱 가혹한 시련이었다. 이 학년 가을, 유마의 성적은 학년 전체에서 최상위권으로 뛰어올랐다. 교수님들의 평가도 좋았고 대학원 추천까지 거론되고 있었다. 하지만 성공이 가까워질수록 주변의 시기와 질투 또한 거세졌다. 야, 들었어? 아마노 걔가 학부장님 특별 장학생 후보래. 진짜? 유학생 주제에 건방지기는 뒤에서 무슨 꼼수라도 부리는 거 아니야. 복도를 지날 때마다 들려오는 수군거림. 유마는 굳은 표정으로 도서관으로 향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에밀리가 다급하게 달려왔다. 유마,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네 사물함. 직접 가봐야 해. 에밀리에게 이끌려 유마는 자신의 사물함으로 향했다. 문을 여는 순간 유마의 얼굴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사물함 안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교과서는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노트는 흙탕물에 젖어 있었다. 그리고 사물함 벽에는 붉은색 스프레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사기꾼, 네 나라로 돌아가. 대체 누가? 유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경찰에 신고하자. 이건 명백한 범죄야. 에밀리가 분노를 터뜨렸지만 유마는 고개를 저었다. 증거가 없어. 그리고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하지만 괜찮아. 난 절대 지지 않을 거니까. 다음 날 유마는 마틴 교수님의 호출을 받았다. 노크를 하자 안에서 교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오게. 연구실 문을 열자 평소의 온화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다. 교수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의자를 가리켰다. 아마노군, 여기 앉게. 음악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유마는 불안한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틴 교수님은 잠시 침묵을 지키시다가 음악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자네에 대한 학업 부정행위 고발이 접수되었네. 네? 유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다음 주에 징계위원회가 열릴 걸세. 자네의 보고서가 다른 사람의 결과물을 표절했다는 고발이야. 유마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럴 리가요. 저는 그런 짓을. 물론 나는 자네를 믿고 있네. 마틴 교수님은 유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위원회의 결정에는 따라야만 해. 고발자는 증거까지 제출했어. 교수님은 자료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유마의 보고서와 유사한 내용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게시일은 유마가 제출한 날짜보다 빨랐습니다. 이건 제 음악 보고서를 누군가 먼저 올린 겁니다. 알고 있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자네가 내 연구 프로젝트에서 다루고 있는 음악던 주제이지. 즉, 누군가 자네의 연구 성과를 훔쳐서 먼저 온라인에 게시한 거야. 교수님은 부드러우면서도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위원회에는 내가 증인으로 참석하겠네. 자네의 연구 성과는 모두 자네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낸 것이라고 증언하지. 교수님, 유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자네도 준비를 해두게. 이건 간단한 싸움이 아닐 걸세. 연구실을 나온 유마는 복도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 유마는 긴장된 마음으로 회의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5명의 교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노 유마 학생, 자네에 대해 중대한 부정행위 고발이 접수되었네. 위원장 교수가 엄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타인의 보고서를 표절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제출했다는 것이야. 이는 학계에서 가장 무거운 죄 중 하나일세. 아닙니다.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유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보고서는 제가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몇 달에 걸쳐 작업한 내용입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위원장은 차갑게 자료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하네. 이걸 보게. 스크린에 비친 것은 유마의 보고서와 아주 흡사한 내용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날짜는 유마의 제출일보다 이틀 전이었습니다. 게다가 고발자는 자네가 다른 학생의 연구 노트를 훔쳐봤다는 증언까지 제출했어. 다른 교수들의 작은 속삭임이 유마의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부정행위라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위원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마노 학생,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겠나. 유마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틴 교수님이 일어섰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틴 교수님, 아마노 학생은 제 연구 프로젝트에서 반년 이상 함께했습니다. 마틴 교수님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그가 연구 프로젝트에서 다루던 주제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저는 그의 연구 과정을 바로 곁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교수님은 유마의 연구 노트와 프로젝트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연구 내용에 대해 아마노 학생과 저는 3달 전부터 논의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 기록이 제 연구 노트에 남아 있습니다. 교수님은 두꺼운 연구 노트를 펼쳐 유마와의 논의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날짜, 시간, 논의 내용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기록은 온라인 게시물보다 훨씬 이전의 것입니다. 원본은 틀림없이 아마노 학생의 것입니다. 즉, 누군가가 아마노 학생의 연구 내용을 도용해 온라인에 게시했다는 말씀이시군요. 위원 중 한 명이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연구 태도, 지식의 깊이, 독창성, 모든 면에서 그가 부정행위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위원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하며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마틴 교수님의 기록은 설득력이 있군. 다른 위원들도 마지못해 인정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아마노 학생의 주장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군요. 위원장은 유마를 바라보며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마노 학생, 이번 건은 무혐의로 처리하겠네. 유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위원장님은 엄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의심을 받지 않도록 연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유마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틴 교수님의 증언 덕분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회의실을 나오자 에밀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무사히 풀려났어. 마틴 교수님 덕분이야. 다행이다. 에밀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쉰 뒤 음악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사물함 사건도 그렇고 이번 고발도 전부 브래들리 짓이잖아. 정말이지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어. 에밀리는 유마보다도 더 격하게 분노했습니다. 그날 밤 유마는 오랜만에 고향의 삼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마냐, 잘 지내니? 삼촌의 목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네, 음악 그럭저럭이요. 저 삼촌. 혹시 어머니에 대해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전화기 너머로 삼촌은 잠시 놀란 듯 침묵했습니다. 네,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단다. 삼촌은 유마가 몰랐던 어머니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네 어머니는 대학에 가서 해외에서 일하고 싶어 했어. 삼촌의 말에 유마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을 해야만 했지. 미키는 머리도 좋고 공부도 곧잘 했는데 말이야. 그러다 네 아버지를 만나 결혼하고 네가 태어났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오직 너를 키우는 게 삶의 전부가 되었단다. 네가 유학을 가겠다고 결심했을 때 미키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어.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음악, 우리 유마가 이뤄주는구나 하면서 말이야. 그랬군요. 유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유마야, 너는 미키의 희망이란다.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지면 안 돼. 네, 고맙습니다, 삼촌. 전화를 끊은 후 유마는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다정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반드시 성공할게요. 어머니의 꿈도 제 꿈도 전부 다 이룰 테니까요. 그 다짐이 유마의 마음을 다시금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유마에게 또 다른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기말고사 날, 깐깐하기로 소문난 윌슨 교수님의 프로그래밍 실기 시험이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유마는 과제를 모두 풀고 제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출 완료 화면이 뜨자 유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 유마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음악, 다음 날 저녁 유마는 복도에서 같은 과 친구와 마주쳤습니다. 아마노, 윌슨 교수님이 너 찾으시더라. 지금 바로 연구실로 오라고 하셨어.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채 유마는 교수님의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아마누군, 자네의 과제 데이터가 보이지 않는군. 교수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시스템을 확인해봤지만 제출 기록이 없어. 이런 일은 처음인데.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제출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데이터가 없는 이상 0점 처리할 수밖에 없네. 유마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과목에서 0점을 받으면 학점이 크게 떨어질 겁니다. 대학원 추천이나 장학금에도 문제가 생길지 모릅니다. 교수님, 어떻게든 방법이. 유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규칙은 규칙일세. 예외는 없어. 윌슨 교수님은 냉정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유마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깊이 인사했습니다. 2시간 동안 필사적으로 짠 코드, 완벽하다고 확신했던 과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유마는 힘없이 연구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로 나오는 순간 유마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절망감이 무거운 구름처럼 유마의 마음을 음악 짓눌렀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브래들리와 그 무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설마 진짜로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네. 이걸로 저 녀석도 이제 끝장이야. 웃음소리가 복도 너머로 멀어져 갔습니다. 유마는 음악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유마는 이를 악물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유마는 피로에 지쳐 잠시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아마노 군, 괜찮은가? 목소리의 주인은 야간 경비원인 조지, 60대의 인자한 노인이었습니다. 아, 조지 아저씨, 죄송합니다. 조금 졸아서요. 너무 무리하는 것 같더군. 젊다고 건강을 해치면 아무 소용없어. 조지는 따뜻한 커피를 건네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다네. 그보다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는 겐가? 요즘 계속 안색이 안 좋던데. 유마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조지는 조용히 듣고는 고개를 크게 끄덕입니다. 힘든 경험이었겠구나. 하지만 자네는 훌륭해. 제가요,
그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우고 있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거야. 조지의 말에 유마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사실 나도 젊었을 땐 고생 좀 했지. 음악 베트남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귀국했더니 아무도 일을 주지 않더군.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살아왔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음악 조지는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며 말했습니다. 인생은 길어. 지금의 고통은 분명 미래의 자양분이 될 걸세. 자신을 믿고 계속 나아가게. 음악 고맙습니다, 조지 씨. 그 말은 유마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시련이 유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학년 겨울, 유마는 갑자기 학장실로 호출을 받습니다. 아마노 군, 안타까운 소식이 있네. 학장님의 표정은 지금껏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자네의 장학금에 대해 재심사가 있었네. 그리고 다음 학기부터는 지급이 중단되기로 결정됐어. 어째서입니까? 유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지난 시험 결과 성적이 하락하여 지급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일세. 장학금을 계속 지급할 수 없게 됐네. 유마는 절망했습니다. 음악 학장실을 나온 유마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장학금이 없으면 유학을 계속할 수 없어 일본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 건가?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건가? 그날 밤 유마는 기숙사 옥상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살을 내는 듯 불어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 이제 한계일지도 몰라요. 절망의 벼랑 끝에 선 유마.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삼촌의 이름이 떠 있습니다. 여보세요. 유마, 지금 괜찮니? 실은 너에게 전해줄 게 있단다. 네, 어머니가 남기신 물건이야. 삼촌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쓴 일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기에는 너에게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가 적혀 있어. 사진으로 찍어 보낼 테니 잠시만 기다리렴. 전화를 끄는 유마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꽉 쥐었습니다. 몇 분 후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첨부된 사진에 찍혀 있는 것은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유마야, 만약 네가 어찌할 수 없이 힘들 때 이걸 읽고 있다면 엄마 목소리를 떠올려 주렴. 인생에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벽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단다. 하지만 그 벽은 사실 너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신이 주신 시련이란다. 그 벽을 넘어선 끝에는 반드시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러니 절대로 포기하지 마. 엄마는 언제나 네 곁에 있으니까. 유마는 옥상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마음 깊은 곳을 울립니다. 엄마, 저는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눈물을 닦고 유마는 다시 일어섭니다. 그의 눈에는 다시금 강한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마는 도서관에서 대학교 편입 제도에 대해 필사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두꺼운 대학 안내 책자를 몇 권이나 펼쳐보며 장학금 제도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MIT는 성적 상위자에게 전액 장학금 제도가 있다. 유마의 눈이 빛납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라면 우수한 학생에 대한 재정 지원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유마는 무거운 마음으로 마틴 교수님의 연구실을 찾아갑니다. 교수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아마노 군. 유마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음악실은 다른 대학교로 편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집니다. 장학금 때문인가? 네. MIT라면 성적 우수자를 위한 장학금 제도가 있어서요. 마틴 교수님은 긴 침묵 끝에 조용히 묻습니다. 편입을 하면 우리 연구 프로젝트는 계속하기 힘들어지겠군. 네, 죄송합니다. 유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리고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혹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네를 위한 추천서라. 음악. 교수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지난 반년 동안 유마는 연구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를 잃는 것은 연구에 있어 음악 큰 손실입니다. 하지만 유마의 재능을 생각하면 아마노군 교수님이 돌아보며 말합니다. 자네의 미래를 생각하면 그게 최선의 선택이겠지. 교수님, 음악나로서는 자네를 잃는 것이 무척 고통스럽네. 하지만 자네의 재능을 이대로 썩힐 수는 없지. 마틴 교수님은 유마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최고의 추천서를 써주겠네. 음악 자네라면 틀림없이 MIT에서도 성공할 거야. 감사합니다. 유마의 눈에 눈물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봄, 한 통의 봉투가 유마의 우편함에 도착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엽니다. 아마노님께 축하드립니다. MIT 입학 허가와 전액 음악 장학금 수여를 알려드립니다. 붙었어. 그것도 전액 장학금을 받고 유마는 서둘러 마틴 교수의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교수님, 합격했습니다. 유마의 보고를 듣는 순간 음악 마틴 교수의 눈에 눈물이 넘쳐흐릅니다. 잘 됐구나. 정말로 음악 잘 됐어. 교수님은 유마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자네는 반드시 큰일을 해낼 걸세. 나는 확신하네. 교수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후 유마는 MIT에서 계속 공부하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IT, 국제 비즈니스 분야에서 음악 눈에 띄게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스타트업이었지만 유마의 기술력과 성실함을 인정받아 회사는 급성장해 나갔습니다. 이윽고 미래홀딩스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유마는 CEO로서 수많은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 흙탕물 사건으로부터 30년이 지났을 무렵 운명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미래 홀딩스 본사 MA 부서 책임자인 데이비들이 음악가 유마의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사장님, 이번 분기 인수 후보 리스트입니다. 고마워, 데이비드. 유마는 자료를 훑어보기 시작합니다. IT 기업, 음악, 제조업, 물류회사, 다양한 기업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에 유마의 눈이 멈춥니다. 콜린스 엔터프라이즈, 미국 중견 IT 관련 기업입니다. 데이비드, 이 회사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게. 콜린스 엔터프라이즈 말씀이시군요. 매출은 연간 약 80억 달러. IT 인프라와 통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가 추가 자료를 엽니다. 실적은 양호해 보이지만 기업 조사를 진행해보니 몇 가지 신경 쓰이는 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점인가? 회계 처리에 불투명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직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내부에 무언가 문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유마는 자료를 넘겨 경영진 페이지를 엽니다. 그곳에는 음악 한 장의 얼굴 사진이 브래들리 콜린스, CEO, 유마의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음악, 오만함이 얼굴에 새겨져 있다. 하지만 틀림없이 그였다. 30년 전 자신에게 흙탕물을 끼얹은 남자. 사장님, 하고 데이비드가 의아한 듯 유마를 봅니다. 데이비드, 유마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회사의 조사를 최우선으로 진행해주게. 최우선 말입니까? 그래, 비용은 묻지 않겠네. 외부 조사 기관을 써도 좋아. 회계 기록, 거래 내역, 사내 상황, 모든 것을 철저하게 파헤쳐. 유마의 목소리에는 평소 음악과는 다른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뭔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옛날에 조금 인연이 있었지. 유마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자료를 쳐다봅니다. 30년 만이군, 브래들리. 그때 넌 나에게 흙탕물을 끼얹었지. 그리고 지금 네가 어떤 인간이 되었는지 어디 한번 볼까? 그날부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몇 주 후 데이비드가 두꺼운 파일을 안고 보고하러 왔습니다. 사장님, 이건 상상 이상입니다. 파일을 열자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부정행위들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총액 50억 달러에 달하는 비자금 흐름, 해외 계좌를 통한 불법 송금, 공공사업에서의 입찰 담합, 그리고 수십 명의 전 직원들로부터의 갑질, 증언. 브래들리 콜린스는 완전히 독재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은 가차없이 해고하고 거래처에도 거만한 태도로 대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확실한가? 네. 회계 기록, 녹음 데이터, 증언 전부 갖춰져 있습니다. 유마는 말없이 파일을 계속 넘깁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브래들리의 죄가 쌓여만 간다. 데이비드, 인수는 중지하네. 하지만 조사는 계속해주게. 철저하게 파헤치는 걸세. 알겠습니다. 데이비드가 나간 후 유마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30년이 지나도 너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구나. 타인을 짓밟고 오만하게 살아왔어. 유마의 눈에는 조용한 결의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대가를 지금부터 치르게 해주마 라고. 어느 날 사비서가 초대장 한 통을 가져옵니다. 회장님, 국제 비즈니스 서밋에서 기조 연설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서밋은 네, 내년 개최 예정입니다. 전 세계 비즈니스 리더들이 모이는 1년에 한 번 열리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유마는 초대장을 받아들고 동봉된 참석자 명단을 훑어보았습니다. 그중 한 이름에서 유마의 손이 멈췄습니다. 브래들리 콜린스. 콜린스 엔터프라이즈 CEO. 유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사비서. 이 초대. 수락하지. 알겠습니다. 사비서가 나간 후 유마는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내 놈이 제 발로 내 앞에 나타나려는군. 완벽한 타이밍이야. 그리고 서밋 개최. 사흘 전 뉴욕의 초고층 빌딩 최상층 미래홀딩스 본사 CEO실에서 아마노 유마는 파일 하나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콜린스 엔터프라이즈 최종 조사 보고서. 조사의 집대성, 두꺼운 파일에는 모든 증거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국제 비즈니스 서밋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비서인사가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고맙네, 사비서. 초대 명단 좀 확인하지. 유마는 태블릿을 스크롤하다 한 이름에서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브래들리, 콜린스, 음악, 콜린스 엔터프라이즈, CEO, 사비서. 이 브래들리 콜린스라는 자, 참석이 확정된 건가? 네. 오히려 그쪽에서 강력하게 참석을 희망했다고 합니다. 아마 자금 조달을 위해 인맥을 넓히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런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군. 유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의 맨해튼 풍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비서, 부탁할 게 하나 더 있네. 네, 회장님. 내 기조연설 후에 특별보고 시간을 30분 확보해주게. 특별보고 말씀이십니까? 사비서는 순간 당황했지만 유마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비서가 나간 후 유마는 다시 파일을 열었습니다. 너는 30년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구나. 유마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흙탕물을 뒤집어 쓴 18살의 자신. 하지만 나는 변했다. 더는 그때의 나약한 소년이 아니야. 사진을 조용히 집어넣으며 유마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자, 이제 무대는 마련됐다. 서밋 당일 고급 호텔의 대연회장에는 전 세계에서 온 수백 명의 비즈니스 리더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마는 대기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마치고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로비에서 유난히 큰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음악, 어이, 비켜. 내가 콜린스 엔터프라이즈의 CEO라고. 오만한 목소리. 유마는 걸음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살찐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황금색 시계, 고급 정장, 거만한 태도. 브래들리 콜린스. 3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브래들리도 유마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30년의 세월 동안 변한 유마의 얼굴을 바로 떠올리지는 못했습니다. 너 누구냐? 브래들리가 다가왔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때 브래들리의 기억 한편에 무언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설마 그때 그 가난뱅이 유학생인가? 브래들리의 얼굴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진짜냐? 너 아직도 살아있었어? 주위의 참석자들이 불쾌한 듯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너 같은 거지가 어떻게 이런 고급 호텔에 있는 거야? 브래들리는 음악, 일부러 주위에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설마 옛날처럼 교수한테 아첨해서 누구 따라오기라도 한 거냐? 유마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니면 청소부라도 됐나? 브래들리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립지 않냐? 이건 커피란다 하면서 흙탕물을 끼얹어 줬던 거 기억나? 유마의 마음에 조용한 연민이 피어올랐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하나도 성장하지 못한 남자에 대한 깊은 연민이었습니다. 한 번 더 해줄까? 자, 브래들리는 커피를 유마에게 뿌렸습니다. 하지만 유마는 침착하게 한 걸음 옆으로 피했습니다. 커피는 바닥에 흩뿌려졌습니다. 어이쿠, 빗나갔네. 브래들리는 웃고 있었지만 주위는 완전히 음악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 개회식이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래들리는 코웃음을 치며 행사장으로 들어서는군요. 그럼 잘 있어라, 가난뱅이야. 유마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넌 정말 조금도 변하지 않았구나. 그러니 지금부터 벌어질 일을 마음껏 즐겨보라고. 개회식이 시작되고 사회자가 마지막 연사를 소개합니다. 그럼 오늘의 기조, 연설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집니다.
미래홀딩스 대표이사, 포춘 500대 기업, 랭킹 제23위, 그리고 세계경제포럼 이사 아마노 유마님이십니다. 행사장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브래들리는 프로그램 책자를 두 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마노, 유마, 설마. 단상의 모습을 드러낸 유마를 본 순간 브래들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하지만 브래들리의 혼란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평소 경제지는커녕 업계 동향에도 전혀 관심이 없던 그는 미래 홀딩스라는 회사 이름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포춘 500대 기업 중 23위라니 그렇게 엄청난 회사였단 말인가. 주위의 참석자들이 감탄사를 터뜨리는 와중에도 브래들리만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계경제포럼 이사가 브래들리는 옆자리 참석자에게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모르셨습니까? 전 세계 최고 경영자들만 오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브래들리의 손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비웃었던 상대, 가난한 유학생에 불과했던 그 남자가 이제는 감히 손댈 수도 없는 거대 기업의 총수로서 눈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이야. 그 거지 같은 놈이. 브래들리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귀빈 여러분, 이렇게 모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마의 연설이 시작됩니다. 오늘 저는 미래홀딩스의 사업 확장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마는 자신감, 이 넘치는 표정으로 장내를 둘러봅니다. 저희는 현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비즈니스 솔루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미래홀딩스의 주요 사업 실적이 나타납니다. 매출액 추이, 임직원 수 증가, 세계 각국으로의 사업 확장,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는 인공지능 기술의 추진을 통해 저희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마는 구체적인 프로젝트 사례들을 소개하며 미래의 비전을 역설합니다. 장내에 참석자들은 감탄하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20분에 걸친 명료하고 훌륭한 발표가 끝나자 장내는 떠나갈 듯한 박수갈채로 가득 찼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마는 깊이 고개 숙여 인사합니다. 그리고는 표정을 살짝 굳히며 말을 이었습니다. 실은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예정에 없던 이야기에 참석자들은 흥미롭다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입니다. 미래를 향해 더 나은 기업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부디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마의 목소리 톤이 미세하게 바뀌었습니다.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진실성입니다. 장내의 정적이 흐릅니다. 저는 30년 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저 가난한 학생 한 명으로 말입니다. 브래들리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저는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단순히 지식만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 사회의 부조리, 그리고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브래들리는 자리에서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저는 한 동급생에게 흙탕물을 뒤집어 쓰는 일을 당했습니다. 장내가 다시 술렁입니다. 이건 커피야라고 비웃으면서 말이죠. 살을 내는 듯한 한겨울 추위 속에서 브래들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갑니다. 주변의 참석자들이 그를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맹세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유마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강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사적인 원한을 풀기 위함이 아닙니다. 유마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장내를 천천히 둘러봅니다. 타인을 짓밟고 온갖 부정을 저지르며 오만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요. 그의 시선이 정확히 브래들리를 향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수면 위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 신뢰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유마가 신호를 보내자 장내의 대형 스크린에 한 줄의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홀린스 엔터프라이즈 비리 조사보고서. 브래들리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합니다. 이건 5해 전 저희 회사 인수합병팀에서 한 기업의 인수를 검토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업 조사를 진행하던 중 경악스러운 부정행위들이 속속들이 드러났습니다. 음악 스크린에는 쉴 새 없이 증거들이 떠올랐습니다. 총액 50억 달러에 달하는 비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회계 기록, 해외 계좌로의 불법 송금 증거, 입찰 담합 이메일 기록까지. 그리고 유마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그곳에는 100명이 넘는 전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 증언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사장에게 매일같이 폭언에 시달리며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렸습니다. 부당한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음악, 인격 모독을 당하며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 기업의 사장은 직원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거래처를 협박하며 뒤로는 검은 돈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의 마지막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에는 브래들리의 얼굴 사진과 이름, 그리고 콜린스 엔터프라이즈 CEO 브래들리 콜린스. 장내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브래들리에게 날아와 꽂혔습니다. 아니야. 이건 전부 거짓말이야. 브래들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출구로 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떨려 한 걸음도 뗄 수 없었습니다. 브래들리 음악 콜린스 씨, 유마가 나지막이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당신은 30년 전 제게 흙탕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있군요. 유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실망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면 성장할 수도 있죠. 하지만 당신은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브래들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주위의 참석자들이 그에게서 슬금슬금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브래들리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음악 공황 상태에 빠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FBI와 증권거래위원회가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도 음악 긴급 연락이. 모든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뭐라고? 전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주요 거래처들이 전부 계약을 해지했고 언론사들도 본사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브래들리는 떨리는 손으로 뉴스 앱을 켰습니다. 콜린스 엔터프라이즈, FBI와 증권거래위원회, 전격 압수수색, 50억 달러 규모의 분식회계 혐의. 기사 옆에는 본사 건물로 밀려드는 수사 차량들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사실 유마는 사전에 FBI와 증권거래위원회에 수집한 증거를 모두 제출했던 것입니다. 거짓말이야. 음악, 거짓말이야. 브래들리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행사장 입구에 FBI 요원 여러 명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브래들리 콜린스 씨, 기업법 위반 및 자금 세탁 혐의로 음악 당신을 체포합니다. 같이 가주시죠. 아니야. 이건 전부 음악 오해야. 라고. 브래들리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단상 위에 유마를 올려다보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유마, 제발 나 좀 살려줘. 브래들리는 바닥을 기어 유마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30년 전 일은 정말 내가 잘못했어. 뭐든지 할게. 내게라도 될게. 뭐든지 다 할 테니까 제발. 이렇게 빌게.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 과거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유마는 조용히 단상 음악에서 내려와 브래들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저 기업의 부정을 조사하고 적법한 음악기관에 신고했을 뿐입니다. 제발. 브래들리가 필사적으로 매달리려 했지만 유마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은 예나 지금이나 단 하나도 음악 성장하지 않았군요. 유마는 천천히 브래들리가 매달리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30년 전 당신은 나를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 자신의 행동이 당신을 짓밟고 있는 겁니다. 음악 FBI 요원이 브래들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갑시다. 저항할 힘조차 잃은 채 음악 브래들리는 그대로 연행되어 갔습니다. 소매 끝으로 금색 손목시계가 언뜻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이제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브래들리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장내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방금 목격한 광경을 소화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유마는 조용히 마이크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유마의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것은,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결코 복수를 미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장래의 모든 시선이 아리마에게로 향합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비즈니스, 그리고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진실함입니다. 타인을 짓밟고 부정으로 쌓아올린 성공은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유마의 말이 장래에 깊이 울려 퍼집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올바른 길을 꿋꿋이 걸어간 끝에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의 침묵 후 이윽고 한 참석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 박수 소리는 점차 장내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음악, 기립박수, 그것은 유마의 연설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연설을 마친 유마는 대기실로 돌아갑니다. 그곳에는 에밀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이제는 실리콘밸리의 유명 기업 최고 기술 책임자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유마, 정말 대단했어. 고마워, 에밀리. 네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야. 두 사람은 미소와 함께 악수를 나눕니다. 그날 밤 유마는 호텔 방에서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세요? 제가 해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변함없이 다정하게 미소 짓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꿈도 제 꿈도 모두 이룰 음악,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뉴욕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때 흙탕물을 뒤집어 썼던 가난한 유학생은 이제 세계의 정점에 음악 써 있는 것입니다. 서밋이 끝나고 일주일 후 유마의 사무실에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합니다. 발신인은 브래들리 콜린스의 변호사였습니다. 아마노님, 브래들리 콜린스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당신께 사죄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겠냐고 청하고 있습니다. 유마는 한동안 그 이메일을 뚫어지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냅니다. 만나겠습니다. 며칠 후 유마는 구치소를 찾아갑니다. 면회실에 나타난 브래들리는 다른 사람처럼 몹시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음악과 좋구나. 브래들리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러 왔습니다. 유마는 조용히 의자에 앉습니다. 내가 정말 쓰레기였지. 자네에게 음악, 아니, 자네에게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브래들리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나는 부모님 돈만 믿고 노력하는 법을 몰랐어. 남을 멸시하면서 내 가치를 지키려고 했지. 왜 저를 표적으로 삼으셨습니까? 자신과는 정반대로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자네가 미웠어. 그래서 널 바보 취급하면서 내 존재를 증명하고 싶었던 거야. 브래들리의 눈에서 음악,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용서받을 거라 생각하지 않아. 음악하지만 이것만은 말하게 해줘. 정말 미안했다. 유마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엽니다. 브래들리, 당신을 용서할 생각은 없습니다. 브래들리가 고개를 듭니다. 하지만 증오할 생각 또한 없습니다. 당신이 제게 한 짓은 분명 용서받지 못할 일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일이 있었기에 저는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유마의 말에 브래들리는 놀랍니다. 그때의 굴욕감이 저를 각성시켰고 당신에 대한 분노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은 어쩌면 제 인생의 스승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인생이 여기서부터는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유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면회실을 나갑니다. 브래들리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란 상대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끊임없이 노력한 끝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증오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인한 삶의 방식입니다. 흙탕물을 뒤집어 썼던 그 겨울날로부터 30년, 아마노, 유마는 마침내 진정한 의미의 승리를 손에 넣은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남길 수 있었다면 저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입니다. 괜찮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마음에 남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테니 부디 채널 구독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